부천 순천향병원 이내입니다. 여기 불러주셔서 우리 김희열 선생님, 전도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목은 거창한데 제 케이스를 위주로 한번 경험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엔테그레이드 CTO PCI를 기준으로 주로 하겠고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코로나의 어너토미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가이드와의 기본적인 성질, 종류 어느 정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WI 테크닉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어시스트 툴 아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그래도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루로 물론 처음부터 할 수 있겠지만 ADR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어는 통과했는데 반론이 통과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와이어가 그냥 코어와 그 코어를 둘러싸고 있는 코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실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코어에 이제 코일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코일은 이제 하이드로필릭이 될 수도 있고 대부분의 CTO 와이어가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미라클 시리즈 같은 경우요. 그리고 코일을 감고 여기 다시 더 덮습니다. 이거 바로 그걸 폴리머 자켓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돼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코일이 이렇게 두 겹으로 돼 있는지, 그다음에 코어가 두 개로 돼 있는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팁은 스트레이트, 그다음에 테이퍼. 그다음에 팁 노드는 이제 1g 이하, 이게 로우고 1에서 3은 인터메디트, 그 3g 이상 우리가 이제 하이 웨이트 와이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와이어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건데 어떻게 각각 특징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CTO 와이어, 그다음에 또 이런 워크호스 와이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개념이 있어야지 그 병변에 대한 적당한 와이어를 선택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와이어가 이제 패럴 와이어 테크닉이고요.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세컨드 와이어가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첫 번째 와이어 어긋난 걸 기준으로 그런 앵글에서 멀티플 앵글에서 이렇게 와이어링을 해야지 이펙티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주로 이제 크로스에이드 마이크로가스, 더블루맨, 요새는 또 사수께도 나왔지만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펙티브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보면 이제 제가 이거 약간 13년 전, 아니 2000한 그 정도 했는데 벌써 NGO가 옛날 NGO입니다. 보면은 병이 심하고요. 여기서 보면은 LAD CTO입니다. 여기 스탬프 같은 게 보이고 있고요. RCA도 병이 디퓨즈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해가지고 했더니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커다란 헤마토마 생겨서 일단 레프트 메인 RCA 일단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다시 시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스탬프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그 당시에 CT 그런 거 없었고요. 근데 이제 그 스파이더 뷰에서 보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요겁니다. 근데 실제는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타겟팅을 이렇게 해서 했더니 예상외로 쉽게 와이어가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의 어너토미를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된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힌트를 잘 이용을 해서 코로나의 어너토미를 확실히 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로 그날 하지 않고요. 적어도 며칠 있다가 CTO 데이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적어도 이게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여러 각도에서 적어도 1시간 이상 이게 계속 분석을 한 다음에 해야지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엔터그레이드 CTO PCI를 이제 올릴 성공률을 높이려면 이제 아이부스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프록시마 캡이 애매한 경우, 그 다음에 계속 다이스에서 리트로그레이드 좋지 않고 그럴 때 아이비스 가이디드 와이어 리엔터 같은 경우에 아이비스가 이렇게 아주 베리 유용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보시면 12호 칼시피케이션이고요. 이쪽 칼슘이 어느 정도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그냥 컨벤셔널 와이어 같은 거로 해서 하면 당연히 캡이 세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환자 이제 코너스 브랜치에서 주로 LAD를 서플라이 해주고요. 아이브스를 봤습니다. 이제 아이브스 보면은
이게 LED 오클루전 사이트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칼슘이 보이고요. 여기 오클루전, 여기 이제 LED 스탬프 쪽 이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아이비스 가이디드 해가지고 프록시말 캡을 펑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드맨 카테터, 아이비스 따로 놀고 이런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서포트가 낮을 거고요. 와이어를 다시 또 사이드 브랜치에 놓고 더블맨 카테터, 크루세이드 같은 걸 넣어서 와이어링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서포트가 상당히 좋겠죠. 이제 와이어가 두 개가 있고 번거롭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다시 크루세이드 카테터를 같은 아이비스 쪽에 다시 같이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크루세이드를 통해 가지고 세컨 와이어를 하면은 가장 서포트가 가장 더 스트롱스도 가장 맥시멀 서포트를 할 수 있어 가지고 프록시멀 캡 펑처인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렇게 보면 아이비스 카테터 팁이고요. 크루세이드가 따라갔고 그 세컨 홀을 통해서 세컨 와이어가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그 보면 이제 여기 들어간 걸 알고 프록시멀 캡 펑처가 잘 되면 그 다음부터 뭐 프로시저는 뭐 상대적으로 쉽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를 보면은 그 스탬프로 어느 정도 보이는데 리전 랭스가 상당히 깁니다. 패럴 와이어 테크닉을 썼는데 이쪽에서 보면은 요게 맞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또 다른 게 맞고 이런 경우 이제 전형적인 패럴 와이어 테크닉 페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아이브스를 리트로그레이드 채널 리트로그레이드도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엔테그레이드로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거를 제거하고 비교적 여기에 좀 더 가까울 것 같다 그래서 아이브스를 봤더니 여기 트루루맨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번이 이게 상처 난 거고요. 역시 이것도 원 가이드 와이어 시스템에 역시 같은 크루세이드를 이렇게 같이 앵커링 시켜서 하면 훨씬 더 유용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브스 트랜스듀서를 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와이어가 두 번째 컴캐스트 와이어가 이렇게 트루룸에 들어가 있는 것을 지금 리얼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를 네고시에이션 했는데 또 끝에서 또 빗나갔습니다. 서브 인트멀. 하지만 아이브스 상에서 이쪽 부분 확실히 트루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이미 했기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요 아이브스 카테터를 빼고 요거를 다시 기준으로 해서 크루세이드 카테터를 이용해 가지고 와이어를 요렇게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리포지셔닝 오브 더블맨 카테터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컨 와이어를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이때 아이브스는 제거하고요. 해서 상당히 근접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통과를 해서 케이스가 끝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엔테그레이트 PCI의 성능을 높이려면 이제 아이브스를 잘 이용을 해야 하는데 리얼 타임을 권유하고요. 가장 그 백업 서포트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원 가이드 와이어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아이브스하고 더블맨 카테터를 같은 와이어 껴서 하는 게 스트롱 백업 서포트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패럴 와이어 테크닉을 아끼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것이 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리전 몰폴로지가 쉽고 콜레터럴 몰폴로지가 어렵다. 그러면 당연히 엔테그레이드 갈 거고 리전 몰폴로지가 어렵고 콜레터럴 몰폴로지가 좋다. 그럼 당연히 리트로그레이드 가야겠죠. 둘 다 쉽다. 그러면 이제 엔테그레이드를 먼저 하고 안 되면 리트로그레이드를 가는 게 되고 처음부터 몰폴로지가 쉬울 때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안 좋은 경우가 이제 리전도 고약하고 콜레터럴도 안 좋다. 이런 경우가 이제 약 10에서 15% 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닉과 디바이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롱 토처스 CTO 리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레스 보면은 뭐 ADR, 다이세션 리엔트리 테크닉이 꽤 많이 사용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특히 JCTO 스코어가 높아질수록 다이세션 리엔트리 테크닉이 약 35% 정도에서 성공률을 높이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제 AP CTO 클럽에서 보듯이 이런 경우 이제 너클 와이어 테크닉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유저로서는 이제 코스가 아리까리 할 때, CTO 세그먼트가 토처스 할 때, 칼시페이션 심할 때, 그리고 리전 랭스가 되게 길 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먼저 본 방법이 실패했을 때 너클 와이어 테크닉,
다이섹션 리엔트리 테크닉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컴플렉스한 경우에 어느 정도 다이섹션 리엔트리 테크닉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터그레이드 다이섹션 이 보면은 이제 다이섹션 보통 너클 와이어나 크로스 보스를 이용해서 하는데, 너클 와이어 테크닉은 그 사이드 브랜치를 그 피하는데 좀 더 유용을 하고요. 크로스 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이섹션 누면이 좀 더 작게 되겠습니다. 작은 걸 하지만 이제 컨트롤은 좀 어렵다. 그냥 앞으로만 가니까요. 그리고 일단 서브 인티멀을 통해서 나중에 리엔트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제 스팅그레이가 제일 많이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클링 이퀴먼트로서 이제 가이드 와이어와 마이크로 카테터 필요한 건 뭐 당연한 사실이겠고요. 보통 가이드 와이어는 폴리머 자켓 와이어를 쓰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한 필드 XT 소프트 해가지고 좀 하드한 파일럿 200 그걸 쓸 수가 있겠고요. 보면 이제 소프트 와이어 같은 경우 이제 너클 요게 작게 만들어지고 와이어 팀 로드가 커질수록 너클이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너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자연스러운 밴드, CTO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좀 더 많이 쓰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를 이제 해서 서브 인티멀을 통해서 와이어를 밀어넣고 너클이 형성되면서 마이크로 카테터 백업 서포트하에서 밀면서 그 마이크로 카테터가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절대 너클 와이어를 이렇게 돌리면 안 됩니다. 프랙처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밀기만 하면 됩니다. 밀기만. 근데 이제 너클이 안 만들어지고 서브 인티멀에서 그 아예 그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가이딩 카테터 서포트를 더 좋게 하든지, 발룬 어시스티드 서브 인티멀 엔트리라 그래가지고 그 프록시멀 포션에서 라지 발룬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다이색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서브 인티멀로 가는 방법이 있고, 이건 좀 무식한 방법인데 이건 발룬 일부러 럽처 시켜가지고 그 다이섹션을 만들어서 와이어에서 너클 만들 수 있고, 스크래치 앤 고는 뭐냐면 하드 와이어 있지 않습니까? 콘퀘스트 같은 거 더 하드 와이어로 일부러 스크래치를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너클을 만들 수가 있겠고, 또 스몰 마이크로 카테터, 그러니까 칼리노 테크닉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크로 카테터를 통해 가지고 한 1cc 정도 다이를 세게 싸가지고 다이색을 만드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발론을 마이크로 카테터 앵커링 시켜가지고 이거 이제 트루르면 이쪽으로 향하면 이제 너클 형성해서 갈 수가 있겠죠. MB가 싸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마이크로 카테터를 발론 중앙에 해가지고 발론을 하면 절대 이쪽으로는 안 가고 처음부터 서브 인티멀을 트래킹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다. 파워 너클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너클을 만든다면 이제 너클이 어느 방향으로 가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이드 브랜치로 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CTO 바디 내에서 스탁 딱 더 이상 오더 가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의 목표죠. 디지털 서브 인티멀 스페이스에 도달하는 경우, 운 좋게 트루루맨을 간 경우, 리엔트 디지털 트루루맨. 이거 네 가지 경우를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이드 브랜치 간 경우에는 당연하죠. 이걸 빼가지고 방향을 다시 해야 되고, 방향을 좀 이렇게 정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하드 와이어 같은 거를 가지고 스티퍼 와이어를 가지고 방향을 정한 다음에 다시 너클을 만들어서 가면 되겠습니다. 또 애초부터 이제 사이드 브랜치 이게 들어갔으면 여기다 이제 발론을 해가지고 언어에도 발론을 인플레이션하면서 다시 너클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너클이 이제 CTO 바디에서 스톡된 경우입니다. 막힌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너클 와이어를 좀 더 스티퍼, 예를 들어서 뭐 필더를 썼으면 좀 더 센 거, 필더 XTA라든가 아니면 뭐 파일럿 같은 거 쓸 수 있고요. 이 서포트를 아예 처음부터 크로스버스를 여기까지 크로스버스를 이제 다시 하는 경우가 있고, 가이딩 카테터 서포트를 늘리는 경우가 있고, 아까처럼 얘기한 발론을 앵커링 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또 간단하게 그 마이크로 카테터를 바꾸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칼리노 테크닉이라고 그래가지고 스몰 다이를 인젝션 해가지고 서브 인티멀을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솔루션이 되겠고요. 세 번째, 이게 바로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죠. 서브 인티멀 스페이스, 디지털 지능 서브 인티멀 스페이스에 도달했을 때는 중요한 건 너무 밀지 마라. 딱 저스트 디지털. 여기서 멈춰라. 왜냐면 다이색 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요. 이게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덴트러 방법이 스팅그레이,
근데 와이어를 다시 그다음 패럴 와이어 테크닉 다 안 되면 다시 리트로그레이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 좋게 디스탈 루멘을 이제 크로스형 경우에는 이제 언인텐디드죠. 언인텐디드 스타죠. 이런 게 이게 너무 멀리서 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너무 이제 서브 인티멀 스페이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빼가지고 저스트 빼서 다시 좀 더 프록시멀 포션에서 리엔텐드로 노력을 하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저스트 발론만 해줍니다. 스탠트 안 넣고요. 다시 한번 투자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찍으면 의외로 길이 생겨서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인베스트먼트 테크닉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약 16년 전에 KBG로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프록시멀 LAD부터 CTO고요. 여기 보면 이게 그 OM에서 샤페너스 베인 이게 연결된 겁니다. 이쪽이 그 병변이 있고요. 이 환자 그 전에 KBG 한 수술 히스토리를 보면은 이 환자 자체가 다이아고널 LAD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이고요. 원래 네이티브 리마에서 다이아고널 연결하고 여기서 그 Y 그래프트로 해가지고 샤페너스 베인 그래프트로 해가지고 RI 쪽에 여기 연결한 게 되겠습니다. 이쪽에 걸리니까 당연히 LAD가 지금 그 환자 엔진화 심통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 당시 오퍼레이터 CT입니다. 리마가 샤페너스 베인 그래프트 Y 그래프트 사이트 여기서 완전 토탈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RI 아까 말한 그다음에 SVG 이렇게 해서 헤어핀을 해가지고 다이아고널 LED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심플하게 여기 이제 열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럼 다시 LED가 되겠죠. 근데 이제 먼저 이게 당시 그 병원 오퍼레이터가 이제 하려고 했는데 스태트가 통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스트 발로만 DB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잘 지내다가 예상대로 4개월 후에 다시 엔지너가 다시 리커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위입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베스를 이제 하기로 생각을 하고 지금 리트로그레이드로 이제 워낙 오래된 거고 이따 나중에 CT 보시겠지만 카시페이션 너무 심해가지고요. 근데 여기까지 했는데 더 이상 이제 요 마이크로 카테터, 카라벨 카테터가 더 이상 여기 앵글진데 다이아고널에서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엔터그레이드로 하기로 했습니다. 조영제를 줄이고 엔터그레이드이기 때문에 더블 가이딩 카테터를 이용했고 다이를 테스트하면서 이제 봤습니다. 되게 근처로 간 것처럼 참 좋아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자꾸만 빗나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완전히 통칼슘입니다. 통칼슘. 그래서 이제 이니저 너클 와이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필더 XT R로 해서 했는데 다이아고널은 들어갔는데 너무 거리가 멉니다. 이쪽 발로 내봤자 이제 완전 콜랩스 되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자 다시 말하는 게 너클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클 와이어가 사이드 브랜치로 이제 빠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를 빼고 좀 더 하드한 와이어로 파일럿 200 그래도 방향이 잘 전환이 안 돼서 아예 그 코팅이 안 된 거로 미라클 6로 이렇게 방향을 다시 정한 다음에 너클을 좀 했습니다. 방향이 좀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크루세이드를 이용해가지고 콘퀘스트 프로로 리디렉션을 했습니다. 리다이렉션을 되게 어느 정도 근처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디스탈에 이제 접근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스팅그레이 타임이 되겠습니다. 이 스팅그레이 이제 여러 번 쓰신 분들도 있고 안 쓰신 분들도 있겠지만 항상 그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자로 보이게 하고 이래야지 한쪽은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와이어가 이제 통과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레일로드 방향으로 되면은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이게 보면 이게 레일로드입니다. 이건 이제 어느 방향이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옵티멀 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프록시멀 포트에서 아래쪽으로 찌르면 트루룸에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드한 와이어로 펑처를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한 와이어로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캐스트 12로 펑처를 하고 필드 FC가 운 좋게 여기 다이고널 아니 셉탈 쪽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틱 앤 스왑 메서드죠. 그리고 나서
와이어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이쪽을 바로 거기 스틴팅을 하면은 이쪽 다이아고널 이 제일이 되고 같은 카테터이기 때문에 일단 아까 OM 쪽에 OM 쪽 다이아고널을 살리기 위해서 OM 쪽 그쪽에 스텐트를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나서 LED 쪽에 스텐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펙티브한 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OM 요거는 이제 다이아고널 살리려고 하는 거고요. 요건 이제 LED 살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다이섹션 리엔트리에 대한 어느 정도 개념이 어느 정도 있어요. 무조건 처음부터 이거는 뭐 저희는 뭐 전혀 별로 이 스트레칭이 안 좋아하고 정말 힘든 경우에는 한번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5세 여자 환자고요. 체스트 페인이 있어가지고 일단 트루링으로 확인을 하고요. 반론을 해주고 아까 그 라이브 데모처럼 비슷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카야 세컨. 근데 통과를 안 해서 좀 더 방향 좀 더 해서 콘캐스트로 바꿔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해피했는데 통과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반론도 뭐 그리고 앵커 시킬 때도 없었습니다. 요거 서커 쪽에 앵커를 시켰습니다. 가이드 익스텐션은 앵커링 할 만한 데가 없었고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와이어는 통과를 했는데 반론이 통과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제 서포트를 좋게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리전 몰프를 약간 좀 변화하는 방법이 있겠고 저는 와이어 커팅 메서드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른 와이어를 다시 통과를 시킨 다음에 반론을 해주면 그 근처라도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해주면 여기 와이어가 이렇게 리전을 변화를 시켜서 반론이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다. 빼고 다시 또 다른 쪽 반론 요거 한번 해주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또 바꿔가지고 이쪽 반론 해주면 또 이쪽이 또 약간 벌어지겠죠. 와이어 커팅 메서드를 해가지고 시술이 잘 끝났는데요. 이거를 간과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약간 이렇습니다. 그래서 2시간 후에 환자 혈압이 떨어져서 센테시스 하고 봤더니 계속 이렇게 몽글몽글 피어납니다. 코일하기도 안 그렇죠. 여기 뭐 코일하면 이쪽 다 날아가니까요. 천상 뭐 그래프트 스텐트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그래프트가 넘어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이너 가이딩 카테터, 뭐 허트레일이라든가 가이드질라 이런 걸 이용해서 넘겨야 되는데 허트레일 루멘보다 가이드질라 루멘이 더 넓죠. 더 넓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트 스텐트는 보면은 6프렌치 가이드질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잘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7프렌치 가이드질라 결국 이거 해당하는 게 6프렌치 가이딩 카테터가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캡방에는 7프렌치 가이드질라 혹은 때에 따라 7프렌치 가이드질라가 그러니까 사이즈별로 다 있어야 됩니다. 6프렌치, 7프렌치, 우리나라에 또 8프렌치도 들어왔으니까 그 세 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7프렌치 가이드질라 해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 아주 천천히 앵커 시키면서 올라가서 결국 이제 그래프트 스텐트를 여기에 넣었고요. 그래서 다행히 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게 겨우는 하고 나서 특히 더 중요하고 항상 캡방에 그래프트 스텐트 있어야 되고요. 뭐 코일은 당연히 있어야겠고요. 이런 경우에 코일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래프트 스텐트 넘겨야 되는데 하드한 리전에는 그냥 안 들어가니까 가이딩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 가이딩은 적어도 사이즈가 7프렌치 이상 된다. 7프렌치 가이드질라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처음부터 이렇게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패러바이 테크닉 가지고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수를 써도 반론이 통과를 안 합니다. 뭐 가이딩 카테터 익스텐션을 하고 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익스텐션이 안 돼서 이제 다시 서브 인티멀로 다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너클 와이어 통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서브 인티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쪽으로는 통과하기 편할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스팅그레이 써가지고 콘퀘스트 통과시켰고요. 그래서부터 뭐 프로시가 금방 끝났습니다. 그래서 잘 됐고 이쪽 RCN의 RV 브랜치 여기 날라갔죠. 서브 인티멀이니까요. 그래서 1년 후에 팔로우 해봤더니 뭐 비교적 잘 유지가 되고 여기 이쪽 오스에만 ISR이 와가지고 다시 DB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